자,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연금박사 라이브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네,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벌써 횟수가 연금박사 라이브만 시작한 지도 150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것저것 같이 했던 것까지 따지면 이미 3년은 넘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벌써, 이거. 150회, 3년이 넘게 연금박사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이제 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연금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죠. 자, 그래서 연금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유튜브 채널 연금박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박사 상담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연금에 대한 고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까지 연금에 대한 모든 고민 있으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여기 전화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몽님 맨 앞자리 자리 잡고 앉아 계셨네요. 그죠? 네, 이렇게 일찍 오신 분들 앞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순서대로 뒤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제일 앞자리에 앉는 거죠. 네, 그리고 뒤로 갈수록 잘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지금 뒤로 앉잖아요. 그죠? 네, 앞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귀 쫑긋 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창에다가 달아주시면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질문 자체가 여러분도 도움이 되시겠지만 저도 열심히 공부하는 또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됐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에 연금 개혁안을 발표해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보험료를 이제 인상하는데 13%까지 인상하겠다. 차등 인상하겠다. 좀 중장년층은 빨리 인상하고 젊은 세대는 천천히 인상하겠다. 이런 얘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안정을 위해서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향후에 어쨌든 기대 수명이라든가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경제 변화에 의해서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서 연금액을 조정하겠다. 깎겠다는 얘기죠. 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납부 의무를 지금 60세 생일까지인데 이걸 64세까지 5년간 더 연장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크레딧을 좀 더 주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갑론을박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자,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저는 연금이 중요하다고 벌써 20년 전부터 이렇게 떠들고 강의하고 방송하고 책 쓰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는 연금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잘 얘기 안 듣고 관심 없더니 이제 와가지고 이제 다들 연금이 중요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이제 의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의견 다 좋은데요. 일단 연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같이 인지하셔야 되고 어떤 형태로든 연금이 제대로 굴러가서 국민연금도 그렇고 개인연금도 그렇고 퇴직연금도 그렇고 결국 우리 사회가 연금을 잘 준비해서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라이브 방송 마지막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모토를 이렇게 정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주식을 하면 대한민국은 도박장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부동산 투자를 하면 대한민국 경제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연금을 가입하면 나라가 행복해지고 경제는 건강해집니다. 이게 연금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도 있고 부동산 하는 사람도 있고 연금 가입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재테크라든가 금융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모두 주식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모두 부동산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모두 연금을 가입한다면 어떻게 될까?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을 때 결국 모두 연금을 가입했을 때는 대한민국이 행복해지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건강한 자산,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자산이 바로 연금이라는 거. 이걸 꼭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연금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해 드리고 연금박사 라이브를 하고 있고 연금박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이 댓글 보시면 다양한 의견들이 달립니다. 하지만 갑론을박 잘한다 못한다 많이 있으시겠지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이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이구동성 일치
의견 일치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연금이 잘 준비되었을 때 대한민국이 더 행복해진다. 이건 여러분들 변함없는 사실이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꼭 한번 제대로 생각해 보셔서 여러분도 연금 준비 잘 하시고 여러분 주변에게도 연금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성도님께서도 또 축하의 말씀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개인연금 팔이 축하합니다. 그렇죠. 개인연금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국민연금도 중요하고 퇴직연금도 중요하고 개인연금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연금을 가입시키는 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연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개인연금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로 가입하셔서 여러분 노후 준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우리 김성도님 말씀하신 대로 연금팔이란 말이 너무 좋습니다. 저한테는 극찬이에요, 극찬. 네, 연금팔이. 연금 더 많이 팔아서 진짜 연금을 많이 가입하셔가지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저는 연금을 죽어라 팔겠습니다. 죽어라. 감사합니다. 김성도님. 네. 자, 한 분씩 우리가 인사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토시예스님, 제일 1차 오셨습니다. 추석 때도 방송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손감녀님 반갑습니다. 닮은 엄마님 반갑습니다. 바람소리님 반갑습니다. 대대 50조님 반갑습니다. 이하늘님 반갑습니다. 몽님 반갑습니다. 네, 맨 앞자리. 이주승님 반갑습니다. 큰손님 반갑습니다. 박미수님 반갑습니다. 박초희님, 라방 처음 오셨는데 오늘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로나님 반갑습니다. 김수아님 항상 감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뚜기님 감사합니다. 박사님 연금개혁 시 5년 조기수령 불가능한가요? 근데 일단 조기수령에 대한 것을 개선한다는 얘기는 바꾼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연금이 개혁된다 하더라도 조기수령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몽당님 오늘도 많은 정보 감사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리님, 네, 그죠? 네, 지난주에 못 뵌 것 같은데요. 2주간 야근 근무 끝내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창원강님, 최저보증연금보험, 청약세 예금자보 안 된다면서요. 네, 그렇죠? 최저보증연금보험은 기본적으로 변액연금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상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게 안전해요? 안 되는 게 안전해요? 네, 이제 우리 연금박사 구독자 여러분 다 아시죠? 예금자 보호 안 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 건 위험하니까 보호해 주는 것이고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것은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이미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아침에 초등학생, 유치원생 아이가 학교 갈 때 보호합니까? 안 합니까? 보호하죠. 왜 보호하죠? 위험하니까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 부인 출근하실 때 보호합니까? 안 합니까? 보호 안 하죠. 네, 왜 그렇죠? 네, 위험하지 않잖아요. 알아서 잘 가니까. 네,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예금자 보호제도가 되는 상품이 되게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는 잘못된 패러다임에 30년간 세뇌되어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금자 보호는 5천만 원까지만 좋은 것이고요. 네, 그 이상부터는 전혀 보호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들은 전액 보호가 되죠. 네, 여러분 꼭 그거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주승님, 요즘 연금개혁은 어떻게 돼가나요? 연금개혁 이제 안이 발표됐고요. 이제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돼야 되겠죠? 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갑론을박도 많이 있을 텐데 아마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하루빨리 좋은 방향으로 개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영신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김선웅님 우리 개인연금 8위 말씀드렸죠? 네, 개인연금 8위 더 세게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최저보증연금 같은 연금은 처음 봤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연금 중에서 5, 6, 7, 8% 최저보증연금은 정말 좋은 연금입니다. 아시겠죠? 연금으로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는 굉장히 좋은 연금입니다. 여러분 가능한 여유가 되신다면 많이 가입하셔서 연금 많이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주식을 하면 대한민국은 도박장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부동산을 투자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돈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연금을 가입하면 대한민국은 행복해집니다. 아시겠죠? 자, 이해랑님 반갑습니다. 전정수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내용 잘 들어주시고요. 호랭이님, 국민연금 조기연금 수령 시 근로소득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네. 자,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자들 중에서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지금으로 말하면 소득금액 기준으로 월 298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조기 수령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월 298만원 이상, 그러니까 대략 월 수입 기준으로, 근로소득 기준으로 월 400만원 이상이신 분들은 조기 연금 수령 자체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조기 연금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일정 수준 있으면 조기 연금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나이에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제 나이에 받으시면서도 소득이 있으시다면 감액되는 것이죠.
자, 딱따구리님, 의무 납입 기간이 64세로 되어 60세 이후에 납입을 안 하게 되면 결국 받는 금액이 줄게 되는 건가요? 네. 어쨌든 의무 납입 기간이 64세로 연장된다고 지금 현재 정부 개혁안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근로자들, 일하시는 분들, 소득이 있는 분들은 어쨌든 65세 생일 전까지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더 납입하셔야 되겠죠. 이건 법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것이고, 뭐 의무 납입 기간이 64세로 연장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그 고용기간 이 이제 60세가 정년이지 않습니까? 요거를 64세, 65세까지로 연장하는 것과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근로자분들에게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납입을 안 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연금 받는 금액이 줄겠죠. 자, 야화님 반갑습니다. 이주숙님, 개인연금, 아이고, 어딨냐. 자, 어딨냐. 네. 자, 이주숙님, 개인연금 혜택을 준다는데 어떻게 줄까요? 그렇죠.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오래간만에 올바른 소리 하셨죠. 네, 네. 국민연금 개혁이 좀 안 되니까 개인연금에 대해 세제 지원 혜택을 한다고 했습니다.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콕 집어서 개인연금에 대한 혜택을 더 준다고 했으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개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 참 어려운 개혁을 가지고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개혁을 할 건 하되 개인들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개인연금에 대한 지원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사적연금이 의미 없는 나라, 공적연금으로 연금 준비가 충분한 나라라면 사적연금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공적연금으로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공적연금이 부족한 나라라면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개인 스스로라도 준비 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국가의 지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가가 무슨 연금 상품을 만들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국가가 뭐 연금 상품인데 수익을 더 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국가가 줄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것이 세제 혜택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세제 혜택을 더 많이 해주겠다라는 것인데 어떤 차원으로 나올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식님, 은행계좌, 연금계좌 IRP 중에 혹시 수수료 면제되는 은행은 없습니까? 전 국민은행 주고객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연금계좌 IRP 중에서 모바일로 하시게 되면 수수료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뭐, 모바일로도 해보시고, 증권사 모바일 계좌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 참고하셔가지고 해보십시오. 특히 IRP 만드시는 분 중에서 은행 뭐 중심으로 만드시는 것들도 좋긴 하지만, 사실 뭐 증권사에 IRP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내가 뭐 증권사에서 만들면 펀드를 사야 되고 주식을 사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증권사 IRP를 만들고 그 IRP는 바구니, 항아리거든요. 그 항아리 내에서 내가 돈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펀드를 살 수도 있고 ETF를 살 수도 있고 정기 예금과 적금을 살 수도 있습니다. 증권사 IRP 내에 뭐 신한은행 예금도 있고 우리은행 예금도 있고 국민은행 예금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증권사 IRP라고 해가지고 꼭 이렇게 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안단태님, 연금개혁이 누워서 떡 먹긴 해요. 자동 연장 장치하면 천년만년 갈 수도 있잖아요. 공무원 군인연금은 왜 자동 연장 장치 안 하고 국고로 축낼까요? 네. 자, 일단 국민연금 개혁을 하는 데서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제 국회 입법 과정에서 통과가 된다면 결국은 공무원 군인연금도 순서대로 적용이 되겠죠. 네. 공무원 군인연금은 자동 조정 장치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천년 만년 국고에서 세금을 떼어주면서 국민연금만 이렇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있는 불리한 제도를 도입하는 건 쉽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공무원 군인연금도 전체 구조개혁 차원에서 다 함께 적용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하늘님, 3개월 수가 5년 6개월이면 좋은 건가요? 지금 9만 원씩 내고 있는데 변경해서 20만 700원씩 추납 116개월 2,320만 원 내고 65세까지 연장 납부 65세 개시 96만 5천 원이고 3개월 수는 67개월입니다. 어쨌든 3개월 수가 67개월, 5년 6개월, 5년 7개월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3개월 수라는 게 뭐냐? 국민연금을 내가 지금부터 더 낼 건데 더 낸 것 대비해서 연금액이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내가 얼마를 더 냈을 때 연금액이 얼마로 올라가느냐 이걸 비교하는 것이 3개월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낸 원금을 연금 받은 걸로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낸 원금을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내가 1,000만 원 냈는데 한 달에 10만 원씩 연금액이 올라간다. 그럼 100개월이면 1,000만 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3개월 수가 100개월입니다. 원금을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죠. 그러니까 3개월 수가 낮으면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보통 3개월 수가 100개월, 120개월, 약 10년 정도면 보통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3개월 수가 지금 우리 이하늘님 같은 경우에는 67개월이면 굉장히 유리한 거죠. 빨리 원금이 회복되는 것이고 120개월만 받으면 10년만 받으면 원금의 2배를 받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3배, 4배를 엄청나게 받게 되시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3개월 수가 67개월 나오신다면 안 하는 게 바보입니다. 자, 김교님 반갑습니다. 영알님,
안녕하세요. IRP 통장은 은행과 증권사 중 어디에서 만드는 것이 이익인가요? 주부도 연금 준비를 만들 수 있나요? 네, IRP 통장 주부는 만드실 수 없습니다. 소득이 증명되어야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해에 만들어 놓으시면 소득이 없는 해에도 쓰실 수는 있겠지만 소득이 있는 해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소득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IRP는 만드실 수 없습니다. 대신에 주부는 연금저축 만드시면 되겠죠. 연금저축, 그죠? 네. 근데 연금저축 IRP 같은 경우에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분들이 가입하는 거고 소득이 있는 분들이 납입을 해서 연말에 소득세를 내고 그 중에 일부를 환급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주부는 사실 연금저축 IRP를 가입해봐야 당장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무슨 수익이 많이 났을 경우에는 수익에 대해서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뭐 미래 얘기일 뿐인 거고 주부들은 당장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부가 가입하실 거라면 IRP는 안 되지만 연금저축을 가입하시면 되겠다. 은행과 증권, 보험사 어디든지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IRP나 연금저축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디든지 만드는 게 이익인가요? 가까운 데 가서 만드십시오. 가까운 데 가서. 아시겠죠? 네. 아니면 내가 모바일이 프렌들리, 모바일이 편하다면 그냥 모바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뭐 은행, 증권사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증권사가 조금 더 상품의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증권사 안에도 정기예금도 있고 펀드도 있고 ETF도 다 있고 ETF 실시간 거래도 증권사 통장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증권사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대부분의 IRP 가입자들은 정기예금이라든가 아주 작은 규모의 TDF만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 운영하실 거라면 IRP는 은행이나 증권사 큰 차이가 없다. 뭐 은행의 수수료 조금 더 받기도 한다. 네, 근데 뭐 수수료 더 크게 연연하지 마십시오. 네, 아시겠죠? 네, 수수료 좀 더 내더라도 수익이 많이 내는 거, 집에서 가까운 게 좀 좋습니다. 아시겠죠?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거. 여러분 잘 보시면, 잘 몰라가지고, 뭐, 괜히 모바일로 만들었다가, 수수료 싸다고 모바일로 만들었는데, 몰라가지고 헤매가지고, 오늘 샀었어야 되는 건데, 오늘 못 사고, 하루 밀리는 바람에 갑자기 몇백만 원 날라가고, 이런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게 있어요. 뭐 수수료 몇백 원, 몇천 원 아끼려고 하다가 더 불편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수료가 낮은 거 찾으신 분들은 찾으십시오. 다 잘할 수 있으면.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그런 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편리한 거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사회가 최근에 너무 이렇게 돈 몇 푼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기초연금 조금 더 받겠다고 국민연금 감액하는 분들이 계시질 않나. 뭐, 건강보험료 줄이겠다고 막 국민연금을 막 안 받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 그죠? 네. 뭐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금융소득 종합과세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하려고 막 이자를 막 줄이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자, 어쨌든, 이게 뭐 피하려다가 뭐 또 밟는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그런데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경희님 안녕하세요. 66년생입니다. 최저보증연금보험을 5년 불입하고 바로 연금 개시가 가능한 상품도 있는지요? 예, 뭐 상품이 만들기 나름이겠지만 현재 국내에 출시되어 있는 최저보증연금보험 5, 6, 7, 8% 연금은 기본적으로 최소 의무 거치 기간이 5년이고요. 뭐 긴 상품은 10년까지도 거쳐야 됩니다. 납입을 완료한 이후에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는 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연금 개시 하는 것은 최저보증연금은 불가능하고요. 일반 연금 중에서 뭐 7년, 8년 내고 바로 연금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품들은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가 있진 않겠죠. 자, 박스터님, 네. 최저보증연금 8% 가입한 지가 5개월 됐는데요. 해지하고 KDB 최저보증 7% 연금액이 높은데 연금으로 갈아타야 할까요? 하셨는데, 뭐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네. 저도 뭐 5% 연금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액이 계속 좋아지긴 하는데, 어쨌든 기존 연금을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난다면 갈아타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신다면 기존 연금 유지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요거 한번 잘 확인해 보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뭐 최저보증연금까지 연금에 대한 모든 어떤 설명과 또 견적, 또 비교 가입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센터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상담료 물어보시는데 저희 센터 전화 주시면 다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안티형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호랭이님 역시 박사님 멘탈 갑장입니다. 네, 그렇죠? 네. 멘탈이 갑인 게 아니라요. 저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그죠? 이 정도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상품, 제가 말하는 방송,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확신이 없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해도 저는 연금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정말 확신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역사가 검증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뭐 당장 뭐 1년, 10년 전에 생긴 상품들, 이런 상품들은 역사가 수천 년, 수만 년이 가지 않는 이상 당장 좋은 게 내일도 좋다고 알 수 없어요. 지금 좋은 게 100년 후에 좋을지 안 좋을지 어떻게 압니까? 아시겠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니 인간이 기본적으로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삶의 본질이다. 그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이 젊을 때는 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소득이 상실되는 노후에는 연금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 연금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연금에 대한 확신은 누가 얘기를 해도 저는 그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누구랑 싸워도 저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쵸? 예, 감히 자연의 본질과 싸우겠습니까? 자연의 본질, 인간의 본질, 뭐 쉽게 얘기하면 더 좀 나아가 얘기하면 신의 섭리. 아시겠죠? 연금은 자연의 본성이고 인간의 본성이고 신의 섭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반론을 합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좋다 나쁘다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셔도 저는 죽는 그날까지 연금은 전도사 역할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5천만 모든 국민이 연금을 가입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그날까지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거기서 뭐 한두 분이 뭐 연금은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네가 뭐가 잘났냐, 뭐 이런 얘기 하신다고 해봐야 다 이해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해 못 하시겠죠. 지금은 내가 왜 뭐가 중요한지 모르시겠죠. 그렇죠? 아니 우리가 애가 있는데 초등학생, 어린 유치원생 애한테 사탕을 주면 애가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아이가 그 사탕이 이빨이 썩고 사탕이 몸에 안 좋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잘 모르니까 엄마 아빠한테 사탕 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애들 키워본 입장에서 여러분이 애들이 사탕 초콜릿 달라고 하는데 그럼 매일같이 사탕 초콜릿만 갖다 발로 쳐주면 그럼 애가 좋겠습니까? 그 애는 건강이 망가지고 이빨이 썩고 결국은 걔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사명감 가지고 아이를 키워야죠. 그 아이에게 아이가 사탕 초콜릿을 달라고 하지만 그게 몸에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탕 초콜릿은 조금만 주더라도 건강에 좋은 걸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애가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저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금에 대한 중요성을 아직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 오셔가지고 네가 연금에 뭐가 좋냐, 주식이 훨씬 좋지, 배당주 받으면 된다, ETF 하면 되지, 뭐 부동산 사면 더 모른다, 이런 얘기 백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사탕 초콜릿 달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애 보면 안타까운 거 똑같아. 나중에는 결국은 연금의 중요성을 깨달을 것이고 그때 가면 내가 왜 연금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을까라고 후회하실 텐데 그분들을 설득하지 못한 저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설득하지 못한 제가 미워요. 제가. 아시겠죠? 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개발하고 더 열심히 뭐 멘트를 찾아서 사례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분이라도 더 설득하는 것.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멘탈이 뭐 갑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문장님 반갑습니다. 바람소리님, 연금을 내는 기간을 65세까지 연장하면 연금액은 기존 60세까지 내고 준다는 금액은 더 늘어나나요? 당연히 그렇죠. 더 내면 더 받아야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자, 근데 물론 더 주겠지만 연금 자동 조정 장치를 통해서 연금액을 조금 줄일 수는 있겠죠. 네. 김진웅님 반갑습니다. 대대 50점님 정년 연장은 언제쯤 될까요? 이거는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바로바로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뭐 국가가 엉망인데 뭐 그쵸? 네. 의료개혁 날리고 교육개혁 날리고 연금개혁 날리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데 이런 것까지 하자 그러면 머리 아프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 좀 이렇게 쉽게 풀어가서 빨리빨리 돼야 또 될 텐데 진짜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 전부 다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저는 뭐 다른 건 제가 뭐 연금 전문가니까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연금 개혁이나 똑바로 좀 해라. 네. 두루두루님 반갑습니다. 솔기님 반갑습니다. 소미경님 안녕하세요. 연금 박사님 항상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 전하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미경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지금 좋아요 별로 안 눌러주셨는데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이렇게 열심히 정말 침 튀기면서 이 밤늦게 연금의 중요성을 알리는 연금 박사.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뚜기님, 박사님은 18036에서 전화해서 부산 사무실 방문하라고 주소를 물었는데 가르쳐주지 않아서 속상했어요. 왜 부산 사무실 주소를 알려주지 않나요?
아, 네. 아, 저희 사무실 주소가 있는데 사무실 오셔봐야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부산 사무실에 있는 저희 담당 지점장님하고 통화하셔가지고 사전에 예약하셔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저희가 서울에는 센터가 있어서 서울에는 뭐 서울도 사실상 뭐 사무실이 비어 있을 수도 있고 전부 다 상담을 나가 있을 수도 있고 저도 방송 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 비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그냥 저희 센터에 예약 없이 그냥 오신 분들이 계신데 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부산에는 지금 또 그렇게 많은 인원이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가셔봐야 문이 잠겨 있을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부산 사무실에 가실 분들은 미리 부산 담당자와 통화하셔가지고 사전 예약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아마 부산 사무실에 있는 담당자님이 전화 드릴 겁니다. 네. 부산,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산에도 저희 센터가 있는데요. 전국에 다 센터를 두면 좋겠지만, 그런 게 혹시 아세요? 저도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전국의 연금박사 상담센터를 다 줘서 서울, 대구, 광주, 부산, 제주, 전주, 다 이렇게 다 센터를 두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 회사는 커질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생활 많으신 분들은 경험을 느끼셨을 거예요. 자, 양적 확대를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죠? 잘 아시겠지만, 양쪽으로 조직이 확대되면 질적 수준이 저하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지금 그걸 하기 싫은 겁니다. 왜냐면 연금박사 상담센터에서 상담 받았다. 그러면 국내 최고에서 가장 좋은 연금 포트폴리오를 상담받는 것이 제가 만들려고 하는 조직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인데, 조직이 전국으로 흩어지고 인원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러다 보면 질적인 상담 수준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쵸? 사실 제가 부산에 매일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많이 가봐야 두세 달에 한 번 가는데, 그러면 부산, 광주, 전주, 제주 이렇게 다 지점이 있으면 거기에 계신 분들의 질적인 상담 역량을 제가 어떻게 다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게 잘 되면 제일 좋겠지만 저는 그것까지 역량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 센터에 있는 19명, 요 센터 구성원 분들만 다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진짜 시장이 커지면 그때 가서 더 센터를 만들든가 해야 되겠죠. 그런 거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여러분 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은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거기서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성실님 안녕하세요. 자동조정치가 국민연금에만 적용되나요? 아직 국민연금에 적용된다고 나왔으니까 다른 연금에 조만간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행되는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당희님 만 29, 39, 40에는 다음에는 퍼센트가 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불만이 없을 텐데 한 살 차이로 퍼센트 차이가 난다고 불만이 많던데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지금 국민연금이 세대별 차등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이게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50대가 되면 빨리 부과가 되고 49부터는 또 천천히 부과가 되고 또 40은 빨리 부과되는데 39는 천천히 부과가 되고 이렇게 10년 단위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 10년 사이 그 계단에 걸리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지금 몽당님 말씀도 맞고요. 이게 실제로 국회에서 입법되는 상황에서 조금은 수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현명하게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김성님, 개인연금 절대 가입하지 말고 60세에 이미 계속 가입하세요. 국민연금이 자동조정장치 있지만 국민연금만큼 가성비가 더 좋은 것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국민연금이 가장 좋습니다. 노후준비 1순위는 국민연금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국민연금을 한 달에 50만 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더 낼 수 있습니까? 없죠.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낼 수 없죠. 그죠? 네. 그리고 일시불로 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그리고 국민연금이 앞으로 개혁이 되면서 점점 불리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국민연금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국민연금 1순위로 하시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외에 추가적으로 내가 연금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개인연금보험 이 추가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잘 짜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연금들 중에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기에 1등이 평생 1등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1등이 1등이라고 자만하는 사이에 뒤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연금들도 굉장히 좋은 연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연금 펀드도 투자를 잘 하시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고요. 최저보증연금도 지금 5, 6, 7, 8%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김성노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잘 비교를 분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연금의 1순위는 국민연금이지만 추가적으로 개인연금까지 좋은 포트폴리오를 잘 짜드리는 것, 이것이 저희 연금박사가 해드리는 일입니다.
자, 서미경님, 인터넷 찾아보니까 8% 연금이 적자라고 하던데 괜찮을까요? 네, 8% 연금 이제 도입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1년도 적자. 아직 연금을 지급한 적이 없는데 적자라는 얘기는 그렇죠? 연금이 적자인지 흑자인지 알려면 최소 10년, 20년은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뉴스는 제가 보기엔 큰 의미가 없는 뉴스니까, 참고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빅초이님 질문입니다. 나라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 사망 시 어떻게 되나요? 뭔가 나오는 거 있을까요? 8% 연금은 대개 몇 세부터 받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이든 수령한 이후든 국민연금은 납입 중에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어떻게 지급되냐? 일단 기본연금액의 60% 정도가 지급되죠. 가입 기간에 따라 약간 다른데요. 자, 만약에 내가 15년 가입하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기본연금에 이 사람이 20년을 가입했을 때의 연금액을 측정하고 그 연금액의 60%를 15년이니까 50%를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어쨌든 납입 중에 사망하시든 연금 개시 후에 사망하시든 관계없이 유족연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 유족연금은 배우자에게 지급되죠. 배우자의 기본으로. 배우자가 안 계시면 25세 미만 자녀나 60세 이상 부모에게 지급되는 것이죠. 8% 연금보험은 대기 몇 세부터 받는 것이 좋을까요? 뭐 8% 연금보험은 필요할 때 받으시면 되겠지만 이렇게 수익률 높은 연금은 최대한 늦춰 받으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틱클래스코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2주 만에 인사드려요. 2주 만에 지난주에 안 계셨군요. 네, 지난주 영상 제방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하늘님 은행 정기예금 단기 중금채도 예금자보 안 되는데 괜찮은가요? 당연히 채권이기 때문에 예금자보가 안 되죠. 채권 대신에 채권은 어디다 투자하는 거냐? 뭐 국채 이런 건 어디다 투자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그죠? 그러니까 국민은행이 안전할까요? 대한민국이 안전할까요? 네. 뭐 망하면 같이 망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국민은행이 먼저 망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망하겠죠.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채권, 특히 국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돈을 빌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안전합니다. 예금자보 안 됩니다. 하지만 다 돌려받죠. 대한민국만 안 망하면 됩니다. 자, 솔개님 71년생입니다. 연금 개혁 전에 추납을 해야 할까요? 자, 이 질문 많이 주시는데 추납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소득대체율이 42%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으니 그대로 입법이 된다면 추납은 당장 하실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물론 추납을 당장 하시게 되면 뭐 연금액이 올라간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추납하시고 나서 돌아가시면 뭐 조금 더 연금액이 더 많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추납을 내가 안 했으면 그 돈 날려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추납을 조금이라도 먼저 하는 것이 물가 상승률도 반영되고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긴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납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추납을 하고 돌아가시면 뭐 유족연금 받겠지만 원금은 날립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추납이 지금과 나중에 하는 것과 똑같다면 내가 굳이 먼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그 돈 가지고 딴 거를 불려가지고 나중에 추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추납을 하시는 건 바람직하지만 추납을 당장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 또 보험료율이 올라가면 추납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추납을 더 많이 하면 좋죠. 그러면 연금액이 더 많이 올라가니까 너무 적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셔라. 그리고 임의 계속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내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올라도 추납 금액을 내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굳이 먼저 하실 필요는 없다. 자, 최문정님 23살 남자아이 국민연금 임의가입과 최저보증연금 중 둘 중 한 가지를 먼저 가입해야 한다면 어떤 걸 먼저 하는 게 나을까요? 자, 일단 23세 남자아이 국민연금 임의가입 먼저 하시고요. 대신 한 달치만 내주시면 됩니다. 한 달치만. 아시겠죠? 그리고 남은 금액은 나중에 추후 납부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달치 임의가입 해주시고 두 번째 달부터는 최저보증연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세가 뭐 벌써 연금을 가입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기본적인 것부터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준웅님 89년도 91년 군 복무기간 30개월 추납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하죠. 네, 군 복무기간 추납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셔가지고 연금액을 늘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재님 아이들에게 최저보증연금을 넣어주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네, 아이들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최저보증연금 뭐 소액으로 넣어주시는 건 괜찮고요. 그죠? 네, 증여신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연금은 내가 증여신고를 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준다고 해가지고 국세청에서 증여했으니까 그냥 그건 자식 거야 라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연금보험은 나중에 연금을 탈 때 보험금을 수령하는 시점이 증여 시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10살짜리가 연금을 가입했다. 그럼 얘가 연금을 타는 60년, 70년 후가 증여 시점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들 연금을 가입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증여를 해가지고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통장에 증여신고하고 넣어주고 거기서 연금보험료를 내준다? 나는 증여신고했기 때문에 이가 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걸 통장에 증여신고를 하고 이거로 부동산을 사는 것은 애 겁니다. 또 이걸로 해가지고 주식을 사는 것도 애 겁니다. 하지만 이걸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증여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넣어주세요. 그냥. 아시겠죠? 네. 뭐 60년 후에 세금 내시면 되겠죠. 60년 후에.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정영식님, 박사님, 도움이 됐다니까 감사합니다. 리은케이님, 반갑습니다. 네, 김승두님, 김준웅님, 군복무 기간 무조건 납부하셔야 됩니다. 소득 제치를 70% 살려야죠. 네, 3개월수 5년도 안 됩니다. 자, 우리 김성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네, 군복무 기간 추납 가능하고요. 추납하게 되면 소득 대치를 70%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추납은 납부하는 달, 지금 이번 달에 소득 대치를 42%이기 때문에 42%를 적용해 드리는 것이지 소득 대체율 70%를 적용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김성도님. 소득 대체율 70% 적용받으려면 이것은 반납만 해당됩니다. 반납만. 내가 과거에 해지했거나 이민을 가느라고 해지했거나 반환 일시금 받은 경우 그런 경우를 내가 다시 돌려내는 반납. 이 경우에는 과거 소득 대체율을 그대로 적용해 줍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군복무 기간은 추후 납부이기 때문에 추후 납부는 납부하는 달, 지금 이달에 2024년 9월 현재의 소득 대체를 적용해 주지 과거 89년도 그 당시에 70% 했다고 70%를 적용해 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추납과 반납의 차이 꼭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엘로우님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 질문에 답변을 주는 것도 많은 도움이 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 되시는 거 있죠? 공부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 연금 준비할 때 도움 되십니다. 자, 연금전도사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미셸님 주택연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주택연금은 실제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이 가능하고 실제 시세에 대비해서 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이지만 시세가 15억, 17억이 된다. 주택연금 가입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1억당 30만 원 받는다고 하니까 대략적으로 10억짜리면 300만 원 받을 수 있고 15억짜리면 450만 원 받을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연령대, 가입하는 연령대별로 담보대출, 주택연금을 담보로 잡을 수 있는 담보대출 최고 한도액이 있거든요. 그 한도액까지만 지급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주택연금은 아무리 비싼 집, 10억, 12억짜리 집을 가지고 가입을 해도 월 300만 원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어쨌든 집값 대비해서 받는다. 하지만 금액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긴 하지만 일정 수준의 한도에 차면 더 이상은 집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연금액이 더 올라가지 않는다. 자, 사랑국가님 처음 본방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한수님 입장이 늦었네요. 오늘도 연금박사님의 연금 최신 정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을 빠르죠? 지금 질문 보세요. 밀려있잖아요. 벌써 40분이 지났는데 이거 답변 다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빠른 말하는 거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빠른 말하는 거 알아듣기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연금 방송이 끝난 이후에 재방송 하시면서 속도를 늦춰가지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천천히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저도 편하고 좋아요. 하지만 질문이 너무 많은데 이거 1시간 내에 끝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그나마 이렇게 빠르게 답변할 수 있는 것도 공부 많이 했으니까 하는 거지. 공부 안 했으면 이거 뭔지도 모릅니다, 사실. 아시겠죠? 네, 여러분의 많은 구독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단테님 1964년생은 63세인 26년도에 받게 되었는데 개혁하면 65세로 늦춰지나요? 네, 지금 국민연금법상 이미 1968년생까지는 64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걸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65세부터 받는데 요거를 나중에 조정하겠다. 그럼 70년대생, 80년대생들의 연금 개시 시점이 늦춰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는 1968년생 이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바꿀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개혁하는 것과 관계없이 64년생은 63세에 받으실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패트릭 리님, mon금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그리방님도 감사합니다. 사랑공가님, 지금 연금 받아서 다행입니다. 그렇지, 좋으시죠? 40년 전에 월급 조금 받아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그쵸? 그 전에 월급 조금 받으셨지만 그거로 연금을 내셔가지고 이게 공무원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나중에 연금 받으시니까 지금 훨씬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젊을 때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3가지 악재가 있죠? 그쵸? 뭐냐면, 초년 성공, 젊을 때 성공하는 거, 2번째, 중년 상처, 그쵸? 중년에 배우자를 잃는 거, 3번째가 노년 빈곤, 노후에 돈이 없는 것. 아시겠죠? 자, 그래서 노후에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인생을 훨씬 더 행복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이다.
아시겠죠? 네. 그럼 젊을 때는 돈 많이 벌었는데 나중에 나이가 갈수록 돈 사기당하고 돈 날려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노후에 빈곤하게 살아야 되는 이 삶보다 젊을 때는 좀 고생하더라도 열심히 살아가지고 점점 성공해서 노후에 더 풍요롭게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자, 몽님, 맞는 말씀만 너무 잘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니, 맞는 말씀이, 왜냐면, 이게 제가 맞는 말씀을 잘하는 게 아니라, 정답이잖아요. 1 더하기 1은 2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렇죠? 네. 1 더하기 2는 2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렇지. 1 더하기 1은 2. 아시겠죠? 자, 김볼링님, 이번에 연금개혁이 안 좋게 되어 아쉽습니다. 그래도 믿고 연금을 계속 넣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연금개혁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연금개혁이 안 좋게 된다라는 것도 다 같이 잘 살자라는 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연금 계속 넣으시면 국가가 일정 부분 또 세금으로 좀 떼우겠죠. 네. 자, 윤재숙님, 저도 오늘 연금센터를 통해서 킹명 7% 최저보증연금 가입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잘하셨습니다. 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잘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잘 관리해서 여러분 노후에 행복할 수 있도록 많이 끝까지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공님 맞아요. 연금이 있어야 60 넘어서 조금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시죠? 네. 노후에 주식이 있으면 마음 편할까요? 노후에 통장에 10억 있으면 마음 편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노후에 연금 있는 사람이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자, 딱따구리님, 군복무 크레딧 기간 연장한다는데 2008년 이전 군복무한 사람은 이번 확대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럼요. 크레딧 기간 연장해주는 것은 2008년 이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08년 이전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추후 납부는 할 수 있죠. 추후 납부한 별도로 크레딧 기간 연장은 딱 2008년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옛날에 구타와 가혹행위가 심하고 강원도에 빼치카 구막사에서 병장 10,000원 정도 받는 급여를 받고 30개월 근무한 사람만 바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93년도에 군대 가가지고 병장 월급 1,700원 받으면서 26개월 동안 군생활 했습니다. 그죠? 네, 저도 군대에서 제가 이렇게 보여도 군대에서 주특기가 M60 기관총 람보가 들고 다니는 기관총 두두두두두두두 이거 있잖아요. 요거 제 주특기였습니다. 주특기. 자, 그럼 기관총 람보처럼 두두두두두 쏘니까 좋을 것처럼 보이시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시면 아시겠지만 기관총은 이렇게 멋있게 쏘는 것이 아니라 기관총은 들고 다니는 겁니다. 들고 다니는 거. 그래서 이거 10kg, 20kg 되는 기관총과 군장을 같이 들고 다닙니다. 죽어납니다. 그거 가지고 평지를 절대 걸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괜히 엄한 산을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네, 산을, 네. 자, 그렇게 해서 저도 철원에서 군생활, 26개월 동안 또 빡세게 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고생했지만, 그래도 지금에 비하면 그때 군생활 고생했지만, 또 저희 부모님들은 전쟁을 치르신 분도 계시고 베트남 참전하신 분도 계셔서 목숨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고생한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 그죠? 지금 애들은 군생활 편하게 한다고 하지만 또 지금 애들은 나름대로 고민이 있겠죠. 다 우리 시대가 흘러가면서 편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냥 내가 현재 처한 환경에 만족하면서 연금 잘 준비하셔가지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은아님 64년생은 27년도 받지 않나요? 63세는 그렇죠. 네. 63세 27년도 맞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소나무TV님, 최저보증연금은 앞으로 계속 판매가 될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 판매 종료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판매 종료된다는 얘기 없고요. 이런 연금이 지금, 추세가 되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고 계속 더 진화가 되거나 조금 더 기능이 개선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오토기님.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생각을 안 하는 분이 계시네요. 군인연금을 자동조절 장치하는 순간 이 나라를 지킬 군인은 아마 없을 겁니다. 군인분들에 대한 국민의식이 좀 껴야 합니다. 봅니다. 또 의무병들은 205만 원 주면서 직업군인들의 급여는 나라를 지키고 일량에 비해 그다지 급여가 크지 않고 혜택도 줄어서 바라보는 연금밖에 없다는데 맞습니다. 자, 군인연금에 손대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드렸죠. 그만큼 우리나라 연금 받으신 분 중에서 사실 원래 연금제도의 시초가 군인연금입니다. 그렇죠? 로마 시대에 군인들이 젊을 때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나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국가가 나라를 위해 봉사한 군인들을 위해서 만든 최초의 제도가 바로 로마 시대의 군인연금 제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군인연금은 제가 보기엔 최후에 아마 개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가능한 군인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좋은 연금을 만들어 주셔야죠. 이거 기금 고갈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군인은 사실 제가 보기엔 고생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직업 중에 제일 힘든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죠? 평생 우리나라 산천을 돌면서 정말 이산저산 다니시면서 좀 거처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재테크를 어떻게 합니까? 산속에서.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군인분들은 어쨌든 최대한 국가가 지원해 주시기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공원님 72년생 26년 1월부터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나 62년생 62년생이시면 63세부터 받으시는 거니까요. 네, 12월생이시면 26년 1월로 넘어가겠네요. 그죠? 네. 자, 발도르프 아줌마님, 사정에서 뒤늦게 노후 준비를 하게 된 63세, 61년생 직장 여성입니다. 70세까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연금 이외에 어떤 연금이 좋을까요? 네, 퇴직금 잘 쌓고 계시죠? 그 다음에 개인연금에 소득 있으시니까 연금저축 IRP 당연히 내서 세액공제 받으셔야죠. 그 다음에 개인연금도 하셔야죠. 개인연금. 그 연금보험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포트폴리오 쫙 짜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셔가지고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공간님 열정에 또 있다고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안단태님, 와 박사님 주여 영주여, 네, 영주여, 제 이름이 영주인데 네, 이영주입니다. 네, 주여, 네, 감사합니다. 자, 사랑국민님 맞아요. 국가가 제대로 하는 것이 없으니 국민들이 힘들죠. 네, 그렇죠. 패트릭 레님 감사합니다. 하상미님 개인연금에서 연금 개시 안 하고 투자배당금만 출금해도 되나요? 네. 자, 개인연금에서 연금 개시 안 하고 투자배당금만 출금이 안 되고요. 출금 자체가 연금 개시입니다. 아시겠죠? 네, 출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배당금만 출금하냐, 뭐 그 돈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게 배당금인지 뭔지 알 수 없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연금 개시를 하시는 것이고요. 개시하게 되면 나오는 출금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에 맞춰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안단태님 65세까지 납부하는 거 반대요. 평생 일만 하라는 정년 연장 및 재고연도 반대요. 네, 그렇죠. 뭐 노후준비 잘 되신 분들은 납부 안 하고도 노후를 잘 사실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노후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평생 더 정년을 연장해서 일을 하겠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뭐 이게 노후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죠, 사실. 그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다 갑론일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또 열심히 또 더 일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진정원님 반갑습니다. 김성도님, 열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도님. 네. 구독. 제가 옛날에 구독과 좋아요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네. 좋아요는 제 내용이 의견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고, 마음에 안 들면 좋아요 안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구독은 뭐냐면 이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든 싫든 관계없이 이 사람의 의견을 내가 참고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구독해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김선호님, 사는 사고, 공은 공이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선호님이 진짜 구독자님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안단태님 60세까지만 납부할게요. 60세까지 의무가입 안 되게 해주세요. 네. 어쨌든 뭐 지금 단단태님 나이를 제가 모르겠지만 네. 의무가입 직장 다니시면 의무가입 되는 게 사실 직장 다니신다면 의무가입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60세까지 내가 의무가입이면 직장에서 60세까지밖에 안 내줍니다. 그리고 61세부터는 내가 다 내야 됩니다. 내가 안 낼 수도 있지만 내가 다 내야 돼요. 근데 내가 의무가입이 되면 이때부터는 직장에서 다 내줘야 되거든요. 절반 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무 납부가 되는 순간 내가 직장 생활하는 근로소득자라면 61세, 63세, 64세까지도 회사가 절반을 내주기 때문에 훨씬 이득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일장일단이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라이님, 추납은 납입 시점에 소득대체율이 적용됩니다. 자동조정치는 도입이 당장 안 됩니다. 나머지 공적인 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정부안 보면 2030년 이후 협의될 듯 합니다. 그렇죠. 뭐 당장 적용하겠다라는 건 또 무리가 있겠죠. 네. 자, 겨울바다 조아님, 좋아요 누르고 늦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민서님, 자동조정장치 영향으로 지금 75년생의 경우 조회해보면 80만원 받는다고 나오는데 자동조정장치에 의해 80만원보다 못 받는 건가요? 자, 근데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이 얘기했죠. 물가 상승률 연동만큼 올라가고 적어도 물가 상승률 연동 올라간 거를 자동조정장치에서 깎을 수는 있겠지만 물가 올라간 것보다 더 깎진 않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80만원이 돼 있고 내가 80만원 받는다. 그러면 그 80만원은 그대로 받을 거라는 겁니다. 거기서 더 올라가야 되는 건데 원래 물가 상승률만큼 그걸 자동조정장치가 상쇄할 수는 있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금액이 줄진 않을 겁니다. 자, 스포니머니 반갑습니다. 오선홍님 안녕하세요. 여전히 오늘 방송도 대본 없어도 재미있어 참여 의미 있네요. 오선홍님 감사합니다. 멀리 또 해남에서 이렇게 들어주시니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대본 없죠. 대신에 그냥 대본 없고 대가리는 있습니다. 대가리. 네, 대가리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노후를 준비시켜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의 연금을 가입시켜서 제가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드리겠다. 이 철학 하나로 머리를 쥐어 짜내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김혜영님, 박사님, 멋지심요. 예, 멋지심요? 멋지심요겠죠. 네, 감사합니다. 플라이님, 향후 보험료 인상 걱정되면 선납하세요. 라고 하셨네. 선납하시면, 네, 좋겠죠. 네. 자, 그것도, 근데 보험료 인상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보험료 인상돼서 더 내면 연금액이 더 올라가니까 꼭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스폰지맘님 늘 잘 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광화문 연가님, 연기연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민연금 1년 연기 시 7.2% 올라간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100만원 수령 예정자가 5년 연기하게 되면, 7.2%고 36에서 136만 원 수령하게 되는 것인지, 네, 그겁니다. 맞습니다. 네. 자, 연기연금은 7.2%씩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올라가는데 달리로 7.2씩만 올라갑니다. 7.2 올라간 데다가 더 추가로 7.2가 올라가는 복리 구조가 아닙니다. 1년 늦추면 107만 2천 원, 2년 늦추면 7만 2천 원 2개, 14만 4천 원에서 114만 4천 원. 그 5년 늦추면 그냥 7.2 곱하기 5 해가지고 136이 됩니다. 복리 구조가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혼국님, 국민연금 반납금 내고 최저가입은 어떨까요? 네, 뭐, 반납금 반납은 당연히 하셔야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납은 납입 시점, 예, 지금 내는 시점에 소득대출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반환을 지금 받았던 그 과거 시절의 소득대출을 적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니까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돈이 없으시면 최저가입을 해서 하게 되면 낸 돈 대비 가성비는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낮게 가입하게 되면 연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적정하게는 가입하셔라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자, 후추님. 네. 저는 58세 초혼인데 결혼할 사람이 사학연금 받고 있는데 나이 차이가 있는데 사망 시 사학연금 받을 수 있나요? 저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결혼 생활 얼마 안 해도 사학연금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자, 초혼이시군요. 근데 지금 국민연금이 있으시면 국민연금 받으실 거고, 국민연금 없으시면 지금이라도 가입하십시오. 아직 60세가 안 되셨으니까 지금부터 가입하셔가지고 10년 채워서 국민연금 연금으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지금 결혼할 예정이신 분이 사학연금이신데요. 자,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분이 같이 살아계시면 사학연금 받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사학연금 받던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분의 유족연금이 발생하는데 이 유족연금을 지금 현재 그 58세 되시는 우리 후추님이 받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왜 못 받냐?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내가 받다 사망하면 사망 시점에 배우자에게 유족연금 지급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은 내가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공무원 사학 재직 시절 중에 혼인했던 사람에게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분이 지금 결혼하실 분이 이미 퇴직한 이후에 연금 수령 중에 새로운 분과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 재직 중에 결혼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후추님은 유족연금 수급권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그럼 잘 생각하고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알국신님 반갑습니다. 백상아님 안녕하세요. 저는 54세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미납금이 1,400만 원이 있는데요. 제가 납입을 하면은 65세에 월 10만 원씩 나온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액이 월 180만 원 나온다고 하네요. 1,400만 원 납입을 하면은 연말에 180만 원 돌려받는다고 하는데 미리 납입해야 하나요? 자, 1,400만 원 납입하면 연말에 소득공제 받으시겠죠. 그러니까 소득이 있으시면 소득공제 받고 돌려받는 거 있고요. 혜택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국민연금이 지금 1,400만 원을 내가지고 월 10만 원씩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상기월 수가 한 140개월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거 그렇게 유리하다고 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내셔가지고 연금액을 늘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추후 납부하시게 되면 한 번에 내시는 거고요. 천천히 내실 수 있는데, 소득공제, 납부하는 해에 소득공제 받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내년에 내가 소득이 올라갈 것 같다. 내년에 소득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면 내년에 추후 납부하시거나 천천히 하시는 게 좋고, 올해 내가, 소득이 많아서 올해, 소득공제 받는 게 좋다. 그럼 올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홍동성님 처음 뵙겠습니다. 12년 후 65세 될 때 주택연금 공시지가 5억일 때, 예상금액 150만 원이면 맞습니까? 자, 물가 상승률은 못 미치겠지만 주택연금 받아서 저축을 하든 여행을 하든 필요한 부분에 쓰는 게 현명하겠죠? 감사드립니다. 네. 자, 65세 현재 기준입니다. 65세인 분이 주택연금을 가입하는데 공시지가가 5억인데 공시지가 상관없고요. 실거래가, 시세가 중요합니다. 시세인데 65세에 가입하시게 되면, 자, 65세란 뭐냐면 부부 중에 연소자의 나이가 65세입니다. 나는 65세인데 배우자는 60세야. 그럼 60세로 봅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우리 홍동성님 두 분이서 배우자분이 같이 벌었을 때 낮은 금액, 더 젊으신 분이 65세라면 65세에 주택연금을 가입했을 때
시세로 1억당 월 24만 8천 원, 25만 원 받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시세가 5억이다 그러면 125만 원이고요. 6억이다 그러면 150만 원 받겠죠. 65세.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가입하는 나이와 집값 시세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주택연금은 공시지가, 공시가격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지급은 시세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라라님, 변액연금보험 월 30만 원, 35만 원 10년 완납으로 유지 중이나 65세까지 둘지 물가 반영이 안 되니 아니면 해지 후에 S&P 나스닥 500, 100에 넣는 것이 나을까요? 네,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 일단 완납을 하셨고요. 연금으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이거를 그냥 해지 하셔가지고 뭐 하시게 되면 일단 손해가 있겠죠. 그 다음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투자하는 것, 나스닥이나 뭐 S&P 500 이런 데 넣는 것이 더 좋을지 안 좋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쵸? 네. 장기적으로 묻어두면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있고 안 좋은 시장에 괜히 넣었다가 그죠? 네. 더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투자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을지 안 좋을지에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투자하는 것이 10년, 20년 후에 지금보다 훨씬 더 수익이 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흔들리는 변동하는 이 시장에서 내가 과연 그 투자를 10년, 20년 유지할지는 굉장히 의문이라는 거죠. 그죠? 삼성전자 주가가 30년 동안 2000%, 200배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30년간 보유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사랑구님 빨리 말씀하시는 거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회원달님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매달 20만 원 돈 냈는데 추납하고 장애연금 신청하는 게 낫나요? 네, 어쨌든. 네. 뭐 장애가 있으시다면 장애연금 받으셔야겠죠. 근데 지금 장애시면 뭐 더 내봐야 의미 없는 것이고, 네. 추납하고 나중에 장애를 당하셔야 되겠죠. 네. 그쵸. 네. 그러니까, 네, 그건 한번 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주승님, 광화문 연가님, 복리 아닙니다. 맞죠? 네, 달립니다. 이현우님, 국민연금은 좀 묵히는 게 좋나요? 자, 국민연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평균 수명, 기대요명 이상 사실 수 있다면 늦춰받는 거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당장 필요하시면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내일 일찍 돌아가실 것 같으면 받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평균 수명 이상 살 거면 늦춰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건강하자님, 연금법 바뀌기 전에 추납 빨리 해준가요? 아까도 질문하셨는데 어쨌든 바뀐다 하더라도 크게 영향이 없을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민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제 개인의 추납에 대한 기본적인 견해는 천천히 하시는 것이 좋다. 자, 프레스 스토리님 반갑습니다. 관우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대됩니다.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네. 자, 은퇴의 기쁨님, 67년생인데 군 추납 3년씩 납부 가능합니다. 대기업으로 최고의 납부 중인데 추납을 오래 할까요? 네. 일단 올해 소득공제 받으시면 좋은 거니까 오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득공제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거나 내가 뭐 좀 67년생이시면 지금 벌써 이제 58세, 7세시니까 네, 뭐 어쨌든 상황 보셔가지고 잘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내년 할까? 이걸 올해와 내년과 결정하신다면 어쨌든 소득공제 효과가 더 큰 해에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저는 뭐, 지금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크게 뭐, 내가 뭐, 소득공제 효과가 없다. 그러신 분들은 천천히 할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안미경님 감사합니다. 사랑관님 감사합니다. 미래님 연금박사님 덕분에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천사님, 박사님의 연금개혁 의지 내용은 어떤 것인지요? 저는 네, 현재 나와 있는 정부안 찬성합니다. 네. 그렇죠. 연금 개혁이라는 것이 어쨌든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뭐 보험료 올려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득 대체를 낮춰야 되는 것이고 자동 조정장치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불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불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자동 조정장치 같은 장치가 들어가지 않으면 연금 기금 고갈은 거의 기금 고갈은 그냥 확정이네, 확정. 그걸 늦추기 위해서 보험료 조금 올린다고 해가지고 소득 대체를 좀 조정한다고 해가지고 기금 고갈이 크게 영향이 없거든요. 가장 강력한 장치, 자동 조정 장치,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어느 정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죠? 그리고 그냥 지금 뭐 야당 안대로 더 내고 더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 개혁이 아닌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면 나중에 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할 때 제대로 하자, 확실하게 하자, 아시겠죠? 자, 포레스트 스토리님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오늘 엄청 기다렸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에 5천만 원 공개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그 10년의 기준이 뭔가요? 예를 들어 오늘이면 10년 비과세 기간은 2023년 9월 9일인가요? 자, 증여하실 때 성인 자녀인 경우에는 10년에 5천만 원입니다. 성인 자녀 19세가 넘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오늘 예를 들면 오늘
2024년 9월 9일이죠. 오늘 만약에 자녀에게 증여를 내가 5천만 원 했다. 그러면 증여 공제 한도에 의해서 증여세가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0년이 지난 게 언제냐면 2034년 9월 8일까지입니다. 아시겠죠? 2034년 9월 8일까지는 10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증여하시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2034년 9월 9일, 9월 10일이 되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 또 추가로 5천만 원 더 증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0년에 5천만 원이라는 얘기는 증여한 날로부터 10년까지는 추가로 증여하시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네. 10년 지나면 공제 한도가 5천만 원이 또 생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천사님 감사합니다. 컴미님, 1996년도에 가입한 삼성생명 그린행복연금은 연금 신청을 늦추는 게 좋을까요? 이거 아마 최저보증이율이 7%, 8%짜리인데요. 연금 신청하셔야 됩니다. 늦추시면 3년까지 늦추실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연금 신청을 늦추면 연금을 늦게 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연금을 안 받아가는 것일 뿐이고 3년치를 모아다가 나중에 한 번에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보기엔 3년 정도는 늦추면 가산금리가 한 1% 더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늦추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되 계속 늦추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자, 엠팡님 감사합니다. 황금자님, 64년생 남편은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가입하였고 71년생인 저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는데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있는데 계속 납부를 해도 될까요? 네, 계속 내셔야죠.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의무입니다. 의무. 내가 무슨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무로 내셔야죠. 네. 자, 이우영님 안녕하세요. 늦방 합니다. 내일 제방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 감사합니다. 미래님 감사합니다. 자, 안다트님, 박사님 저는 개인연금 저축에 나스닥 100, ETF 5년 넣었지만 수익률 등을 별로 안 보고 삽니다. 이런 스타일은 5, 18%보다 현재 개인연금을 더 추천하신다고 지난주방송에서 말씀하셨다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수익을 안 보고 장기로 유지할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 수익이 날 거기 때문에 연금저축 중심으로 하시는 거고, 그죠? 5, 6, 7, 8% 최저보증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를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특징이 있는 것이니까요. 네. 뭘 더 추천하냐? 저는 우리 안단테님 스타일 같은 분들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고요. 대부분 다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은 그냥 납입하고 신경 안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국민연금 우리가 납부했고, 공무원연금 납부해왔지만 내가 신경 썼습니까? 30년간 한 번도 신경 쓴 적 없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연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그냥 최저보증연금 신경 안 쓰면 됩니다. 그쵸? 네. 자, 제일리님, 최저보증연금은 연금 개시 후에 적립금이 무이자로 남아있다는 게 큰 문제 아닌지요? 자, 이게 이런 질문 많이 계시는데, 최저보증연금은 연금 개시 전까지는 5, 6, 7, 8%를 쌓아드리고요. 연금이 개시된 이후부터는 이자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연금이 개시된 이후부터는 이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연금이 개시된 이후부터는 연금보험, 종신연금으로 바뀝니다. 아시겠죠? 이때부터는 평생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보장하는 보험 상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 수익을 내는 방법은 오래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찍 돌아가시면 원금 이자만 받고 끝나는 것이지만 오래 사시게 되면 원금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 그렇죠? 무이자가 아니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이자의 금액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다르다. 납입해서 연금 개시 전까지는 높은 고수익을 드리는 수익 상품이지만 연금이 개시된 이후부터는 수익 상품이 아니라 얘는 종신연금 보험으로 바뀐다. 아시겠죠? 종신연금보험의 수익은 수익률, 이자율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사느냐.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건강하게 운동하시면서 오래 사시면 되겠습니다. 상품의 본질이 다릅니다. 알겠죠? 완전히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건 그죠? 왜 짜장면집에 와가지고 왜 여기는 한식을 안 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식집에 가가지고 왜 여기는 스테이크를 안 주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스테이크는 스테이크집 가서 드시는 거고 짜장면은 짜장면집 가서 드시는 거고 한식은 한식집에서 드시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본질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프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늘도 더운데 수고 많으시군요. 연금기획으로 물가 상승 반영이 안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적용이 당장 될 건 아니니까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제 자동조정 장치가 발동되면 물가 상승 효과가 조금 줄어들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네. 최미영님 반갑습니다. 국민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인데 이때 소득공제 받은 과세 대상 금액만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네, 소득공제 받은 것만 해당이 됩니다. 소득공제 안 받은 2001년 이전에 납부한 돈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고요. 자, 연기연금으로 증가된 금액은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나요? 당연히 연금으로 증가된 금액도 세금 다 내셔야죠. 기준이 되는 과세, 비과세 금액 비례해서 정해지는 건가요? 네. 연기연금. 자, 그 내 연금에서 내가 기본 연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연기되는 것인데, 기본 연금 중에서 소득공제, 그러니까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 비율이 정해지고요. 그 비율에 따라서 세금을 낼 겁니다. 네.
자, 사랑부모님, 연금이 나와도 자식들 결혼시키고 하는데 조금 도와줘야 하고 퇴직하고도 다닐 수 있으면 다니는 것이 좋아요. 네. 그렇죠. 남자가 집에 있으면 힘들어요. 일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일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생활에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생활의 여유도 찾으시고 노후에 일할 일도 있는 거고. 그래서 퇴직하시고 놀지 마시고 일 계속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선무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64년생인데 올해부터 조기 수령 어떨까 고민 중입니다. 돈이 필요하시면 조기 수령 하시고요. 내가 건강이 안 좋다 그럼 조기 수령 하십시오. 하지만 여유가 있고 건강이 괜찮으시다면 연기연금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한마음님 최저보증연금 가입하려는데 20년 후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지 않나요? 그래서 최저보증연금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가만히 두면 이자가 안 붙습니다. 은행에 두면 2, 3%밖에 안 붙습니다. 최저보증연금은 그냥 두시면 매년 5, 6, 7, 8% 수익이 붙어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기 때문에 최저보증연금을 가입하시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최저보증연금 가입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박수현님. 저는 62년생이고요. 내년 9월에 연금 계시는데 10년을 못 채워서 26년 10월까지 내면 11월부터 연금 받는다고 합니다. 9월 전에 추납 가능한지요? 그렇죠. 62년생이시면 연금 개시가 63세시기 때문에 2025년 생일 전달까지는 추납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네. 가능하시다면 추납해서 8월에 연금 수령하는 게 좋으시겠죠. 26년 10월까지? 이거 생일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하실 수 있는 만큼 내시고, 바로 정상적인 난리에 연금 받으시고, 좀 여유가 있으시면 연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도르프 아줌마님, 감사합니다. 국민훈장 최고상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발도르프 아줌마님께서 저한테 국민훈장 최고상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연금 박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대통령 표창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쨌든, 네. 왜냐면, 연금? 저 개인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연금 상담하고, 연금 박사하고 유튜브 하는 거 사실입니다만, 결국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연금을 제대로 가입하고, 연금을 통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진짜, 철학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노력을, 국가가 알아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랑구가님, 저희 아들 첫 직장 다니는데 연금저축 상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연금 직장 생기시면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연금저축부터 천천히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혼왕국님, 감사합니다. 딱딱우리님, 임금 피크제에 들어가 근무 시간이 5년간 순차적으로 50%가 줄게 됩니다. 만약 정년이 연장되면 기존 임피제 적용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뭐가 되는 건가요? 그대로 유지되는 걸까요? 그러게요. 이거는 정년 연장 제도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미 임피제 들어가신 분들, 그냥 임피제 된 상태에서 65세 갖게 되는 것인지, 그죠? 이거는 좀 복잡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적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자, 포레스트 스토리님, 이혼을 하게 되면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을 받고 있고, 저도 65세가 돼서 연금 받을 때가 되었는데, 저는 5년 늦게 받으려고 하면 분할연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분할연금은 연금 받는 나이가 되고, 이혼한 배우자도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조기 수령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정상적인 연금 받을 나이가 되게 되면 분할 서로 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도 분할 받아 오시는 것이고요. 제 연금도 분할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내가 연기하는 거냐, 내가 조기하거나 이거 관계없이 내 정상적인 나이가 되고 배우자도 정상적인 연금 받을 나이가 되면 서로 분할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저는 이제 분할해 주고 남은 금액을 제가 연기하는 거죠. 자, 도우미님, 자동조정장치 한다면 사실상 국민연금이 변액연금이 되는 건데 차라리 달리형 최저보증연금이 낫지 않을까요? 미래 받을 연금이 확정되는 걸 따져보면, 그쵸? 네. 어쨌든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까 국민연금도 준비하시고 최저보증연금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영신님, 65년생 내년에 정년 연장될까요? 아직까지는 이거 이제 얘기가 나온 거이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습니다. 네. 김현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만 드리고요. 네. 꼭 제 방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박 참여님, 7% 최저보증연금 추가 납부 2배 가능하다고 하던데 추가 납부 금액에 대한 수수료가 기본 납부 금액만큼 붙나요? 아니면 추가로 알파가 붙나요? 네, 추가 납부는 수수료가 거의 없죠. 기본 납부 금액보다 훨씬 적죠. 하지만 최저보증연금은 기본 보험료를 내시나 추가 납부를 하시나 연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수료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중간에 해지할 분은 수수료 사업비 고민해야 되지만 연금 받으실 분은 사업비 수수료 한 푼도 떼지 않는다. 기본 보험료를 내나 추가 납부를 하나 한 푼도 떼지 않으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도우미님, PC 시험에서 CP 시험이죠. 계산 문제가 많은가요? 장 교수님 설명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요. 네, 계산 문제 한 문제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계산 문제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계산기 들고 오라는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탱크보이님, 늦게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만능어머님,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윤님, 네, 67년생인데 29년 전부터 가입한 은행 개인연금 신탁 가지고 있습니다. 6천 정도 되는데 수익률 1.5, 해지 못하고 예선 연장만 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 신탁,
이제 67년생이시지 않습니까? 50에서 넘으셨죠? 증권사로 바꾸는 방법도 있고요. 개인연금 신탁을 연금 개시하는 겁니다. 연금 개시 10년 확정으로 해가지고 그걸로 최저보증연금 준비하십시오. 아시겠죠? 저희 센터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800-3624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호리님 감사합니다. 김 부장님 64년생 내일 퇴직합니다. 네, 퇴직하시는군요.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 받으셔가지고 그거를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받지 마시고 연금으로 개시하셔서 그걸로 재투자하시는 방법 제가 영상으로 많이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단태님 성인자서 10년간 5천만 원 비과세라는 말씀이시죠? 네, 증여세가 비과세라는 얘기입니다. 증여세가 아시겠죠? 네, 10년간.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5천만 원 하면 10년인 것이고요. 오늘 1천만 원 하고 다음 달에 4천만 원 하게 되면 네, 그렇죠? 네, 5천만 원이지만 10년이 오늘 한 거는 10년 지나려면 10년 후 9월이 되는 것이고 다음 달에 한 거는 10년 지나는 건 10년 후 10월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그렇게 지나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 부장님 28년 퇴직연금 어떻게 됩니까? 네, 퇴직연금 일시불로 받지 마시고 연금으로 개시하셔서 재투자하시는 거 제가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영상 한번 보시고 아니면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몽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고생했습니다. 아직도 질문이 이렇게 많아 근데.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후추님 부산상담사가 사학연금 받을 수 있다 해서 혹시 하고 박사님께 다시 물어보는데 잘못 알려주셨는데요. 네, 제가 부산상담사와 전화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정님 박사님 반갑습니다. 늦게 들어가네요. 최저보증연금 가입했다가 혹시 잘못되어 M&A 된다면 그동안 가입했는지 모든 연금 다 인정됩니다. 걱정 M&A 된다면 아무 문제 없이 다 계약이 인수인계됩니다. 본다계시님 68년생은 최저보증연금 가입하면 몇 살부터 연금 수령 가능한가요? 납입기간 플러스 거치기간 5년이 지나면 연금 개시는 가능합니다. 우전님 안녕하세요. 임의가입으로 최저보험료를 내다보니 연금이 너무 작은데 임의계속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네, 초과납입도 가능한데 최고금액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어쨌든 최고금액은 아니지만 적정금액 한 20만원대의 적정금액으로 하시는 것이 가성비도 좋고 연금액도 높아진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준님 감사합니다. 몽당이님 감사합니다. 안티오님 감사합니다. 구름천둥딱지님 개인 사정으로 퇴사해야 될 것 같은데 퇴직금 IRP로 당연히 IRP로 받아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의무. 받으셔가지고 쓰지 마시고 잘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박창민님 감사합니다. 이왕준님 감사합니다. 도민구님 66년생입니다. 2년 후 정년 퇴직 후 퇴직연금을 일시금 연금에 대해 고민 중인데 예를 들어 퇴직전입금을 2억을 연금으로 20년 3% 이율로 받는다면 월수령액이 200만원 되는 데도 있고 100만원이 된다는 것도 혼란스러운데 네. 월수령액이 안정적인 대기업 배당률로 적다면 고민입니다. 자, 뭐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퇴직전입금을 2억을 그냥 n분의 1 나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억을 20년간 받게 되면 뭐 한 달에 100만원씩 20년간 받을 거고요. 10년간 받게 되면 한 달에 200만원씩 10년간 받겠네요. 이자율 조금 더 감안했을 때. 그쵸, 네. 그런데, 자, 어쨌든 뭐 배당까지 받으시려면 어쨌든 투자하셔야 되는 거니까 손실도 감수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센터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피 인생사례님 감사합니다. 도매님 감사합니다. 미래님 감사합니다. 누나님 63년생 17년 연금 낸 데서 한편 사망했는데 제 거는 한 푼도 못 받는데 맞는가요? 네. 남편이 사망했는데 유족연금 받게 되시는데 유족연금과 우리 누나님 본인 연금 중에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유족연금 선택하시게 되면 본인 연금 포기하셔야 되고 본인 연금 선택하시게 되면 유족연금의 30%만 받게 됩니다. 유족연금이 대부분 크기 때문에 본인 거 한 푼도 못 받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죠. 자, 완두콩님 연금 유출 만기 시 IRP로 이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이전 후 연금으로 출금 시 한도액이 있는가요? 아니면 마음대로 출근이 가능한가요? 네. 만기 시에 IRP로 이전도 가능한데 굳이 뭐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그냥, 네. 그리고 55세 이전에는 이전이 불가능하고요. 55세 넘으셔야 IRP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뭐 이전하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연금 저쪽에서 연금으로 개시하십시오. 한도액은 언제 가입하시는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나눠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년 이내로 나눠받으시거나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출금하시게 되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전체 상품이 무엇이냐, 가입 날짜가 언제냐, 얼마큼 출금할 거냐, 나이가 몇 살이냐 다 다르거든요. 이런 거 저희 센터에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손감년님 감사합니다. 도민구님 감사합니다. 강원문 연가님 도움 되셨다니까 감사합니다. 연금박사 라이브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지했님 명절 잘 보내주고 감사합니다. 오름지기님 자녀가 계약자 수익자로 최저보증연금 가입 시 증여세 문제 회피 위에 비과세 한도 내에서 남편은 어떤가요? 네, 이거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비과세 한도, 증여비과세 한도 아무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어쨌든 네, 후추님 제가 부산 상담사님께 한번 확인해보고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신데 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인상드는데 지금이라도 추납회 할까요? 너무 들어왔네요.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벌써 끝입니다. 네네.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의 연금에 대한 질문 1시간 14분 동안 쉬지 않고 답변해 드렸습니다. 완두콩님, 최문정님, 디치형님 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도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금 박사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연금 박사 라이브를 통해서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금이 진짜 중요한 나라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결국은 많은 분들이 연금을 준비하셔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안정되고 서로서로 더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 행복한 것이지 나만 돈 많고 다른 사람들 못 살면 결국 사회는 불안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연금을 잘 준비해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연금 박사는 쉬지 않고 지금 150회 달려왔거든요. 정말 200회, 500회, 1000회 가는 날까지 쉬지 않고 연금 박사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연금에 대한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주식을 하면 대한민국은 도박장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 대한민국엔 돈이 돌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연금을 가입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행복해지고 경제는 건강해집니다. 그게 바로 연금의 진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연금을 잘 준비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 국민연금 개혁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도 개인연금까지 잘 준비하셔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금 박사는 대한민국 국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는데 추석 명절 때도 쉴까요? 안 쉽니다. 쉬고 싶죠. 하지만 궁금한 분이 계시고 오히려 연휴 쉬는 날이기 때문에 더 들어오신 분들이 더 많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9월 16일인가? 네. 9월 16일 저녁에도 쉬지 않고 연금 박사 라이브로 여러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